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기로 알려졌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사법시험은 이미 폐지되었으나 고시가 폐지되기 전 상황을 전제로 만약 평범한 고시생으로 생활이 시작되었다면 10년 동안 사법고시 공부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생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니 폐지되기 전 사법시험이 존재하던 시절인 2007년 신림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인 25살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군대도 다녀왔고 학점은행제와 토익 등 응시 자격도 갖추었습니다. 2007년 고시촌 입성, 이제부터 고시생입니다. 합격하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신림동에 왔습니다. 우선 방을 구해야 합니다. 원룸으로 갈지 고시원으로 갈지 고민을 해봅니다. 가격 면에서는 고시원이 훨씬 좋지만 소음 문제, 기타 주거 안정을 생각한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보증금을 걸고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 게 낫다 싶어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자취가 처음이고 부동산 거래도 처음이었지만 법을 공부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부동산 월세 계약을 할 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비용은 군대 갔다 와서 알바하며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충당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님께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비싼 전문 서적을 구입합니다. 법률 서적은 웬만한 서적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도 합격하겠다는 희망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좋은 독서실을 알아봅니다. 괜찮은 곳을 찾아 독서실도 끊었습니다. 이제는 신림동에 있는 법학원을 알아보고 학원을 등록합니다. 비용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학원 원장님은 순환별로 계산하면 비용이 더 드니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더 낫다고 알려줍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긴 해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독서실과 학원을 오가며 열공하는 고시생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단아한 여학생. 공부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들이댑니다. 서로 눈이 맞아 연애를 합니다. 공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연애하느라 당해 시험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다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공부 따로 연애 따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애하느라 바쁜 아들에게 매월 돈을 보냅니다.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자 마침내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합니다. 경제사정, 희망을 담보로 잡힌 삶, 초기 1에서 3년 차.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합격하길 바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식에게 돈을 보내줍니다. 매달 보내주시는 월세와 식비, 책값 등 생활비 150만 원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중기, 새서 7년 차 부모님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미안함과 눈치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줄이고 고시촌 독서실 총무나 야간 편의점 알바를 병행합니다. 낮에는 공부, 밤에는 알바. 피로가 누적되며 시험 성적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돈 벌랴, 공부하랴.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마다 자신감은 하락합니다. 말기, 8에서 10년 차. 부모님의 지원은 완전히 끊겼고 마이너스 통장과 정부 대출로 연명합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수중에 남은 건 빚 3천만 원과 빚 바램 법학 서적뿐입니다. 부모님의 변화, 처음 3년 차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굉장히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아들 무슨 일 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고시 공부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시 4년차가 되면서부터 부모님도 점점 나이 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몸에 힘이 없어지고 지치고 힘듭니다. 돈을 보내주느라 부모님도 좋은 세월을 많이 잃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아들에게 보냈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년차가 되면서부터는 부모님도 슬슬 얘기를 꺼냅니다. 공부 그만하고 일하는 게 어떠냐고 취업하기를 권유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식을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6년, 7년, 어느새 10년,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을 불합격으로 보낸 자식을 부모님은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몸의 변화, 독서실이 갉아먹은 청춘. 하루 12시간씩 좁은 독서실 의자에 앉아 지낸 대가는 잔인했습니다. 척추와 관절의 붕괴, 심한 허리 디스크와 거북목 증후군으로 늘 파스 냄새를 풍깁니다. 빛을 잃은 눈과 피부, 햇빛을 보지 못해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고 시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고시 식당의 짠 음식과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배만 불룩 튀어나온 전형적인 고시형 체형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폐. 매년 10월 발표철만 되면 극심한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에 시달립니다. 올해 안 되면 끝이다 라는 강박이 뇌를 지배해 신경 안정제 없이는 잠들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스스로 만든 감옥, 자발적 고립. 친구들과의 단절, 동창들의 대기업 취업, 결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카카오톡을 지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합격하고 당당하게 만나자던 다짐은 결국 자격지심이 되어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가족과의 균열, 명절은 죄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의 눈초리를 피해 명절마다 고시촌에 홀로 남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는 늘 미안하다는 말과 기다려달라는 말뿐,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고시촌의 유령. 주변에는 같이 낙방하며 스터디를 하던 정치적인 고시 폐인들만 남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녀석보단 내가 낫지라며 위안 삼는 기괴한 관계입니다.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다음 해 마침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침내 고시 공부를 끝마친 것이죠. 물론 합격을 하지 못하고 끝낸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신림동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세상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노인. 고시원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은 25세의 청년이 아닌 어느새 탈모가 진행되고 초점 없는 눈을 한 35세의 아저씨였습니다. 쓸모 없어진 10년의 지식. 사회는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 제도로 완전히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외운 판례와 법학 지식은 로스쿨 학위가 없으면 써먹을 곳이 없는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워진 경력, 40을 앞둔 신입, 이력서를 쓰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학력사항 이후 10년의 공백란을 채울 경력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법학 전문가가 아닌 그저 30대 중반의 무경력 장기 미취업자로 바라볼 뿐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붙잡았던 건 합격에 대한 열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바친 시간이 아까워서였을까요? 포기하는 것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론 노력하면 된다는 달콤한 위로에 속아 이미 끝난 게임에 인생을 올인하곤 합니다. 고시생의 10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잔인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